중세시대에 겨울을 살아남는 것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특히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중세의 겨울은 11월 11일 마르틴무스 이후에 시작되어 2월 2일 캔들마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음식, 난방, 그리고 거처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 암울한 한겨울 동안 저는 중세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계획과 상당한 운으로 중세의 겨울 고통을 어떻게 덜려고 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패트리온과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트리온 무료 게시물 AI 역병에 맞선 십자군을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유튜브에 AI로 제작한 허술한 역사 영상들과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엔 영향이 적었지만 지난 1년간 저희 채널에 미친 영향으로 실제 연구원, 작가, 청소부, 편집자에게 급여 지급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를 제안합니다. 단 3개의 금화, 즉 3파운드만 내시면 매달 추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3개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 영상에서 다루는 중세 겨울에 대한 확장 토론이며 특히 농부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9파운드 상위 등급도 있습니다. 이 회원들은 영상 마지막에 이름이 영원히 화면에 남습니다. 또한 일종의 도개교를 내려 여러분을 내부 원탁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영상 작업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비하인드 소식을 전해드리고 저희의 야심찬 미래 계획에 대해 배우거나 심지어 직접 방향을 제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평소처럼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로마, 바이킹, 해적 역사 채널을 계속 운영하거나 현장 다큐멘터리, 지금처럼 목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직접 등장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중세 음악 작품을 공개하는 등 흥미로운 계획들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패트리온 페이지에 무료 게시글 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이유는 여러분, 즉 저희의 든든한 궁정이 투표하고 토론하며 이 모든 계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같은 청중이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바람은 앞으로도 다양한 흥미로운 방향으로 채널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유가 있으시고 인공지능과의 전쟁에서 인간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의 감사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영상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쪽은 참 암울하죠. 제가 살고 있는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겨울철에도 음식이 풍부하고 중앙난방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 음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슈퍼마켓에 가면 온갖 과일과 채소를 살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남부 사람들 1월 한가운데 애도 말이죠.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눈이 올 정도가 되면 우리는 전기담요와 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멋을 내자면 제 전기담요는 스마트 플러그에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여관에서 밤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전기담요를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은 겨울 우울증입니다. 알다시피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죠.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고 하루가 끝나면 종종 춥고 어두운 곳으로 집에 돌아와야 할 때 느끼는 그 끔찍하고 우울한 기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이 감정은 중세인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할리 필사본은 영국 중세에서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문학적 문서 중 하나입니다. 정치에서 순례자 안내서, 희극에서 격언 모음집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이 방대한 글 모음집에는 꽤 멋진 가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가사 중에는 사랑과 인생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사는 겨울이 주는 슬픔과 고통을 한탄합니다. 번역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겨울은 내 모든 슬픔을 깨운다. 이제 이 나무잎들은 메말라간다. 자주 나는 한숨을 쉬며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슬프게 탄식한다. 이 세상의 기쁨에 관해서 그것이 어떻게 모두 허무로 돌아가는지.
마치 모리세이의 노래 가사에서 바로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하늘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노래는 우리가 모두 죽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분명히 겨울이 작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춥고 습한 겨울은 중세시대에 결코 좋은 계절이 아니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겨울은 특히 농민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인구의 약 85%가 가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스웨터를 입기 좋은 날씨네요. 적절한 옷차림과 연료 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양모를 잡고 천을 짤 수 있었습니다. 니트 스웨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뜨개질은 훨씬 나중에야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두꺼운 천을 짜서 농민 가족이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단순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두꺼운 천이 젖으면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옷이 한 벌밖에 없다면 그 옷은 계절 내내 세탁하지 않고 계속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농민들은 노천 화덕 연기 근처에서 오래 있어 연기가 옷 섬유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농가 가족들이 겨울철에는 가축들과 함께 숙소를 공유하면서 동물의 천으로부터 온기를 얻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씻지 않은 옷과 소 몇 마리, 양, 그리고 염소와 함께 사는 집이 좋은 냄새가 날 리 없으니 바닥에는 종종 향긋한 허브가 뿌려졌습니다. 물론 집을 단열하는 것은 필수였고 집이나 갈대, 부들 같은 것으로 집을 막고 밤에는 가족들에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제 농민의 소박한 옷 아래에는 리넨으로 된 속옷이 있었습니다. 이 가벼운 옷은 자주 세탁할 수 있었고 거친 양모옷보다 피부에 닿았을 때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양모옷은 젖어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폭우에 흠뻑 젖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호흡기 질환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고 현대 의약품이 없던 시절에는 이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중세 사람들은 옷을 겹쳐 입고 양모 모자를 썼습니다. 여성들은 모자, 스카프, 망토를 입었고 비를 막기 위해 가죽 망토를 선호했습니다. 또 솜이 든 번거리 장갑도 착용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농민들은 신발만 신어도 행운이었고 여유 있는 사람만 가죽 부츠를 신었습니다. 겹겹이 옷을 입는 것은 농민들이 땀을 흘리면 벗었다가 식은 뒤 다시 입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소작농들은 영주가 나뭇가지와 장아지를 줍는 것을 허락하면 운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마을 근처의 숲에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보통 부족했습니다. 농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남은 나무 조각까지 모두 주워갔기 때문입니다. 영주의 영지에서 나무가 남아돌면 영주는 그것을 모아 수레에 실어 시장에서 팔곤 했습니다. 가끔 땅에 죽은 나뭇가지가 너무 많이 쌓여 숲을 지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레스터 숲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은 나뭇가지는 신속히 치워져 수레 6대 분량이 한 페니에 팔렸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10세기에 아랍어로 쓰이고 12세기 중반에 라틴어로 번역된 세크레툼, 세크레토리움 또는 비밀의 책은 중세 전성기 때 매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조약서는 겨울을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추위가 지배적이고 바람은 매섭게 불며 나무에서 모든 잎이 떨어지고 모든 푸른 것들이 죽어 돌처럼 단단해진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매우 심한 추위와 습기 때문에 산속 동굴에 머뭅니다. 공기는 어둡고 시기는 음침하며 동물들은 떨고 있습니다. 계절이 그들의 체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용 끝. 중세의 암울함은 계속되며 겨울은 나이에 지친 노파, 벌거벗고 죽음의 문턱에 선 존재로 비유됩니다. 세크레툼은 겨울의 추위에 시달리는 것이 동물들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점액이 주요 체액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뜨겁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권장되었고 사열은 금지되었으며 불행하게도 일부에게는 지나친 성행위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중세인들은 농업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계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왕도 자신의 나라의 농작물에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 알지 못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굶주리거나 얼어 죽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세크레툼에서는 또한 추운 날씨에 과식하는 것이 사실상 다른 계절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체열이 몸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배불리 먹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포틀럭. 겨울철에는 가축을 먹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마틴마스에 도살되거나 팔렸습니다. 약하고 나이든 가축은 따로 분리하고 가장 건강한 가축만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좋은 건초 수확 덕분에 가축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었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죽은 가축은 고기만 주지만 소, 염소, 양은 매일 우유와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또한 중세시대 가장 필수적인 생산품인 양모도 제공했습니다. 나이가 든 닭, 거위, 오리는 알을 낳지 않게 되면 요리에 쓰기 좋았지만 죽은 뒤 한두 끼 식사보다 살아서 제공한 수백 개의 달걀이 훨씬 더 가치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흉작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중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암울한 전망이었습니다. 윌리엄 랭글루드라는 14세기 시인은 그의 시 피어스 플로우맨에서 농민 가족의 고난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가장 궁핍한 이들은 우리의 이웃,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아이들과 지주에게 내는 집세에 시달리며 그들이 길쌈으로 벌어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은 집세와 죽을 만들기 위한 우유와 곡식을 사는데 모두 써버립니다. 음식을 달라고 오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그렇게 하고 그들 자신도 굶주림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중세 겨울을 살아남는 데 핵심이었고 긴 겨울을 대비한 식량 저장은 가을부터 시작되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도살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는 며칠 동안 소금물에 담가졌다가 연기가 자욱한 곳, 아마도 불 위 높은 곳에 매달아 말렸습니다. 딱딱해진 고기를 먹을 때가 되면 소금을 빼기 위해 오랫동안 끓여야 했지만 그런 다음에는 허브, 양파, 렌틸콩, 완두콩, 부추, 콩 등과 함께 죽에 넣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함께 넣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농민 가정의 주식이었으며 불 위에 걸린 큰 냄비에 만들어졌습니다. 보존된 고기와 함께 버터와 치즈도 겨울에는 보관을 위해 소금 함량이 높았습니다. 돼지는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육류 제품을 보관하는 데 완벽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는 양초 제작에 필요한 라드와 수지를 제공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가을철에는 다양한 견과류, 베리, 장미 열매, 사과, 자두 등을 채집하여 절임으로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엔 야외 활동이 적었지만 중세 사람들은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바느질, 수선, 실잡기, 직조 등으로 바빴습니다.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은 바구니 만들기, 도구 조각, 가죽 제품 수성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가정에서는 겨울 내내 불을 계속 피우는 것이 단순히 따뜻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빛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알겠어요. 하지만 겨울의 좋은 점들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완전히 암울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을 텐데요. 권력자들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농민들이 겨울을 버티는데 필수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굶주리거나 얼어 죽은 농민은 다음 해 봄에 밭을 갈아야 할 때 영주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가운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낮이 가장 짧아졌을 때 크리스마스라는 큰 축제가 고된 일상과 단조로움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중세교회는 크리스마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축하하며 덜 운이 좋은 이들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국 시인이자 농부 토머스 터서는 1년 중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이 어디 있을까라고 감정을 잘 요약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이 있을까? 그래서 영주는 농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잔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 됐습니다. 글라스턴버리 수도원 영지의 영주 저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영주의 궁정에서 식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내, 즉 빵 2덩이와 고기 2접시, 그리고 충분한 에일 맥주를 분명하고 명예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가 접시와 컵, 그리고 식탁보를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주가 처음에 보였던 것만큼 관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자신의 음식을 요리할 장작 한 다발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식은 익히지 않은 채로 받게 됩니다. 모두에게 선의를 베푼다던 말은 어디 갔죠?
메디벌 매드니스의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패트리온을 통해 채널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정기적으로 시청하시고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힘든 시기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벌 매드니스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즐기신다면 간단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언제나 그렇듯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한 주 보내세요.